자, 여러분. 지구가 거대한 공룡들의 세상이었을 때 우리 아주 먼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그저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던 작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우리, 포유류의 시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역전극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2억 2천만 년에 걸친 이 장대하고 정말 놀라운 포유류의 생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기나긴 여정의 결과물을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뭐랄까, 진화가 빚어낸 가장 완벽한 걸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북극의 군주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북극곰 하면 그냥 추위에 강한 곰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두려운 게 없는 사냥꾼이고 또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지치지 않는 수영선수죠. 그러니까 육지와 물을 가리지 않는 완벽한 만능 운동선수인데 대체 어떻게 이런 극한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온몸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꺼운 지방층은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 이 투명한 털은 햇빛을 검은 피부로 전달하는 광섬유 역할까지 한대요. 열을 흡수하는 거죠. 발바닥은 또 미끄럼 방지 패드 같고요. 이 모든 게 혹독한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완성된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인 셈입니다. 북극곰처럼 이렇게 완벽한 생명체를 보고 있으면 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포유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 그 청사진은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하는 거죠.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정말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억 2천만 년 전이에요. 이때 최초의 포유류형 동물이 등장은 했지만 세상은 온통 거대한 공룡들의 것이었죠. 그 후로 1억 년이 넘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도 여전히 공룡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6,500만 년 전입니다. 공룡의 시대,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생존 전략 안에 최초의 포유류를 정의하는 특징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생명체 모르가노코돈입니다. 보세요. 몸 길이가 고작 15cm에 불과했어요. 거대한 공룡이 쿵쿵 땅을 울리면서 걸어다닐 때 이 작은 조상은 아마 밤에만 몰래 나와서 곤충 같은 걸 사냥하면서 정말 숨죽여 살았을 겁니다. 파충류의 턱은 여러 조각의 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 하나의 뼈로 단순해졌다는 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변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포유류 진화의 가장 극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진화의 가장 경이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턱에 있던 그 남은 뼈들이 점점 작아지고 분리돼서 글쎄, 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여러분 귀 속의 그 작은 뼈들이요, 한때는 파충류의 턱을 이루던 뼈였다는 사실. 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포유류의 기본 청사진이 완성된 겁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털, 밤에도 활동하게 해주는 항운성,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젖, 그리고 더 예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귀까지, 이 완벽한 생존 키트가 바로 미래 포유류 제국의 초석이 된 거죠. 자, 이 기본 청사진이 확립되자 생명은 포유류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아주 다르면서도 성공적인 전략을 찾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가장 오래된 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동물들, 바로 단공류입니다. 포유류인데도 여전히 파충류처럼 알을 낳죠. 이 살아있는 화석 같은 그룹의 가장 유명한 대표주자는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동물일 겁니다. 네, 바로 오리너구리죠. 우리 같은 부리의 비버 같은 꼬리, 포유류인데 알을 낳고, 심지어 수컷은 발톱에 독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 이 동물의 표본을 본 유럽 과학자들은요, 누가 여러 동물을 막 꿰매 붙여서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움직이는 인큐베이터를 개발한 유대류입니다. 이들은 아주 미성숙한 상태의 새끼를 낳은 다음에요,
어미 배에 있는 주머니, 그러니까 육아낭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을 마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고립된 대륙이었던 호주에서 아주 크게 성공했는데요. 다른 포유류와의 경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캥거루, 코알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태즈메이니아 대빌처럼 정말 독특한 유대류들이 번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천국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새끼를 자궁 안에서 완전히 성장시켜서 내보내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바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태반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성공은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태반 포유류는요, 무려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종을 다 합쳐서 100%라고 했을 때 이 태반류가 9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단공류와 주머니가 있는 유대류는 다 합쳐도 6%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말 그대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바다표범처럼 헤엄치는 동물, 너구리처럼 나무를 타는 동물,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북극곰 같은 북극의 생존 전문가까지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면 이 광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 인간은 이 놀라운 가계도에 대체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 바로 그 성공적인 태반류 그룹의 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릴라,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들과 가까운 친척인 영장류라는 한 갈래에 속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포유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몸을 바꾸는 생물학적 진화 대신에 우리 주변의 환경 자체를 직접 바꿔버리는 새로운 적응 방식을 발명해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과연 이 사실이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행성의 다른 모든 포유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